가능하고, 그 저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에 관련된 통신비다라고 해서 최대한 비용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가 없으시니까 네, 그거는 통신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납부 내역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공을 해주시면 비용 처리는 다 가능해요. 휴대폰 사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나 전자장비 등 구입에 핸드폰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활용하셔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명만 돼요, 한 명. 그러니까 부모님 공제를 받는다고 예를 들으시면 남편분이 연말 공제할 때 부모님 공제를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23년을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신고 기간은 남편분은 이제 연말정산 하시니까 2월이 되고 우리는 5월이 되지만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미 부모님 공제를 받으셨으면 작가님은 이번에 5월 신고하실 때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굳이 국세청이 뭐 정말 이제 우리가 조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세세한 내역을 전부 미리 우리가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그러면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작가님이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어디 리조트에 가서 작업을 하셨으면 그 날짜에 저장된 기록물이 있겠죠. 그거를 뭐 증거로 낸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저희가 세무조사할 때도 저희가 제일 많이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준비하실 수 있게 좀 뭔가 해외에 가셨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부인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뭔가 따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시기 전에 갔다 오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겸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업소득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지금 아직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만 쌓여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난 상태죠. 그리고 이쪽 사업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난 것과 여기서 플러스 된 거를 이렇게 합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부동산만 안 돼요. 부동산은 무조건 남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마이너스와 섞어주질 않는데, 사업끼리는 이게 가능. 그런데 주식은 이제 이게 별도로 우리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주식은 괜찮습니다. 마음껏 수익 실현하시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저작물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ISBN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도서정가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ISBN에 등록을 하시면 도서정가제 대상이세요. 그래서 할인을 받는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웹툰, 그리고 ISBN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연재물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 회차마다 새로운 ISBN이 계속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갈이 돼 간다. 그래서 UCI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거는 방식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작가분들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그 네이버 웹툰의 경우 이제 거기가 무조건 ISBN을 등록을 하는데 중복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 등록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출판사와 계약을 하실 때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등록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출판업, 나도 ISBN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법인으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없으면 아까는 사실 그 지역에서 뭔가 그 지원금 받으시고 이러니까 그냥 출판을 막 사업자 등록해 놓으신 작가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엎을 수가 없어요. 그 감면으로 할 수 있는 출판업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UCI가 ISBN보다 더 쉽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출판업계 쪽에서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지원금 형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5월에 받으시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면 여러분들 명의로 신고해야 될 소득 목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걔를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금액 제한, 금액 조건도 있고, 뭔가 그 어떤 형태로 받은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뗀 세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5월에 날라오는 그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을 잘 보시면은 그게 제일 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내문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 본인이 5월달에 받으신 안내문에 보면 나의 기장 의무자가 뭐고 내가 신고해야 될 수익금액이 뭐뭐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되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수익금액들도 있고 거기에는 기타소득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기타소득금액이라는 기준이 국세청에서 예전에 그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가끔씩 나가가지고 내가 뭐 강의해가지고 받는 것들을 다 기타소득으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단발적으로 가끔이 아니라 사실은 자주 나가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업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됐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이 다 막 추진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상황하고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신고를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의뢰해서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근데 그 지세공과금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액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우리가 인적 용역 그 인세 받으실 때도 3.3% 제하고 받으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그대로 끝이 아니고, 네. 뭔가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제세공과금을 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의무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뗀 세금만 끝난 거지 네. 얼마 이상이면 다시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 혹시 세금을 안 낼까봐 줄 때 네. 미리 떼고 줘라. 이게 제세공과금이에요. 원천징수.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선은 최종 너의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이만큼은 떼고 네. 이 연말정산이랑 비슷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처음에 급여 받으실 때 다 떼시잖아요. 네. 무조건 줄 때 무조건 일부는 무조건 떼. 그리고서 진짜로 번 돈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2월에 연말정산 하듯이 종합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3% 먼저 떼고 뭐 상금에서 먼저 떼고 우선 떼놓은 거는 뗀 거고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납부하는 게 5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네이버페이 보통 사용하시면은 추가로 현금영수증 발급 안 받으시나요? 네, 그래서 그 결제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페이 충전 금액 말고 네이버페이 들어가시면 걔 사용 내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용카드와 똑같이 증빙을 보고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내가 사용한 경비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주시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5월에 한 번에 모아서 주시면 저희가 이제 꼼꼼히 보기가 힘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월별로 전부 등록을 해놓고 자동으로 걔가 다 블록을 해놓고 만약에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을 하죠. 그래서 해외 갔다 오셨네. 그럼 이제 전화 드리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쓰신 거 증거 그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 이제 좀 만들어 놓으신 거, 좀 스케치 하신 거 이런 거 좀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증빙이 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때 좀 물어보시는 게 낫고, 만약에 좀 헷갈리실 때 있잖아요. 그때 확인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5월에 한 번에 주셔서 뭐 3월이든 4월이든 한 번에 주셔서 한 번에 가게 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뭐 기간이라든지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주시면 제일 좋죠. 해외에 가서 이제 쓰는 비용도 어느 나라 가면은 영수증이 안 나오는데 맞아요. 이란 같은 데 네. 하면은 그 호텔에 가도 빌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기록해서 맞아요. 주시면은 그것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설령 간이형 수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엑셀에 뭐 하셔가지고 뭐 내가 얼마 환전을 했는데 현금 얼마 이렇게 쭉 썼다 그거라도 남겨놓으시면 걔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많거든요. 이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얼마를 썼다, 그죠. 식대를 얼마를 썼다 이런 내용을 메모리에서. 근데 방금 이제 저거를 이제 1년에 한 번 주는지 매달 주는지도 여쭤보셨었는데 저희가 7천억이 넘어서 기장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장하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년치를 다 받으면 이제 이미 12월 31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모자라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기장하시는 분들은 6월까지 지나면 6월 달까지 미리 반 정도로 저희가 결산을 해봐요. 한번. 이렇게 똑같이 갈 경우에 내년에 소득세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미리 중간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서 만약에 뭐 6월까지 했는데 이 상태로 똑같이 2배로 하반기까지 연결이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면 그 사이에 뭐 다른 비용을 이제 마련하시는 거죠. 나중에 쓰려고 밀어놨던 걸 이번에 세금 적게 내게 이번에 땡겨서 쓰신다든지 그런 중간 대처가 가능해요. 기장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미리미리 중간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이제 따로 5월 달에 한 번에 가서 이렇게 소득세 신고해 주세요 하고 주시면 그때는 이미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신고 기간 말고 11월이 또 아주 바쁩니다. 저희 법인은 다 찾아다니면서 사장님 비용이 너무 부족해요. 빨리 퇴직연금 넣으세요. 뭐 하나 사세요. 내년에 가실 그 뭐 자료조사 오늘 빨리 올해 딱 12월 안에 하세요. 왜냐면 이게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 금액이 너무 많이 잡히면 나한테 남는 돈은 비슷한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네 저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간중간 체크하시는 것이 유리.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금융소득, 이자소득만 있으셔도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꼭 내가 사업소득만 있어도 추가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내가 뭐 부동산이 많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전에 다녔던 회사는 공공기관이었는데 감사기관에 제가 1년 동안 어디서 알바를 했고 어디서 경품 추천을 받았고 다 떠서 저 소명자료 내고 그랬었거든요. 알바를 혹시 신고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회사에 제 정보 동의 같은 걸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니라 제 직원들이 한 거죠. 그래서 다 그때 소명자료 내고 다 감사자료 만들어서 저는 회사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제가 소득이 발생하면 아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이제 그 회사 사규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그걸 동의한다고 이미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별도 동의서를 작성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회를 했을 거고, 그게 상품 대공 뭐 경품 탐구까지 다 조회가 된 거는 사찰 아니에요? 네 그건 불법 사찰 같은데요. 일본법에 위반돼요. 네. 도로사를 사시면 그렇게까지 조회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업자를 별도로 내셔가지고 제가 그 적발된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그 사업소득 같은 경우로 해서 그게 다 조회가 된 거는 잘 사대보험 가입을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같은 거.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어떤 형태로 하셨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사대보험 신고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맞아요. 있어요. 한 달에 8일이 넘어가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8일 이상 근로한 걸로 신고를 했으면 사대보험 가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중 근로라고 뜰 수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 원천징수마다 달라서. 손해세를 지급 받으실 때도 혹시 그 원천징수 하고 받으시나요? 네. 그러면은 걔가 아마 미리 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천징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급을 할 때 네. 미리 내는 세금이거든요. 미리 떼고 내는 세금. 네. 그러면 그 원천징수 한 사람은 이제 그거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께 드린 그 선인세를 아마 미리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럼 작가한테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작가가 아니죠. 작가님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죠. 잡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어렵네요. 보통 대부분의 세금은 현금이 실제로 지급됐느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이미 지급되셨으면 이미 작가님의 수익 금액.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명 뭐 작품이 만약에 한번 빵 터졌다. 저희가 그 작가님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를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가 좀 예상이 된다면, 그래서 그냥 일회적으로 좀 이렇게 되고 그냥 또 계속 뭐 7,500 이하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사업자 등록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뭔가 3년, 3, 4년간 사실은 국세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들 3년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연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 만약에 뭔가 계속 들어온다 그럼 그냥 계속 나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그동안 계속 신고를 안 했어. 그러다가 5년 거를 뭐 수정해서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 그 또 국세청의 특징이 뭐냐면 신고 기간은 신고가 엄청 몰리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으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3년 전 비용을 굳이 들고 와서 나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꼼꼼히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했나 막 이제 아까 그 뭐 영수증 이런 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올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신고를 미리 하시는 거죠. 올해 신고하실 때 우리가 그 결손이라는 거에 마이너스가 났을 때도 사업소득을 꼭 신고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올해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가 나면 내년에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걔를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해 신고를 해놓으면. 근데 미리 그때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되돌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비용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국세청에게 나의 증빙, 내가 비용을 썼음을 이제 일일이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는 거,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시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꾸준히 비용이 발생했을 때도 세금 안 내니까 그냥 신고 안 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마이너스가 난 거 신고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걸 비용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나중에 지나서 이제 그걸 신고하면 전에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받을 때는 되게 잘 받고 돌려주면 잘 안 줘요. 그래서 시기에 맞게 잘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맞춰서 신고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를 나중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저희도 소명서 엄청 많이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그때 비용 잘 모아 놓으시고 저희 이제 적법하게 잘 미리미리 신고해 놓으시면 뭐 추후라도 꼭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잘 보관을 해두시고 잘 전달을 해주시고 세무대리인들에게,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잔손경비에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으시지 않을까. 근데 올해 만약에 7,500만 원이 넘으시면 올해 수입이 갑자기. 네, 올해 갑자기 막 작가님들 수입은 정말 예상이 안 되던데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7,500이 넘으실 것 같으면 이제 단순경비 적용을 못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요? 네, 그렇죠. 7,500이 넘으시면. 그러니까 올해 한 11월쯤에 계산기를 한번 이제 두들겨 보시고 그때라도 이제 급하게 비용을 준비해야 될 수 있으시니까. 근데 7,500만 안 넘으시면 내년까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건보료는 상한액이 없어요. 건보료는 상한이 2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제일 또 무서워하시는 게 세금 더하기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은 그냥 버는 대로 계속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이, 그래서 옛날에는 투자하시는 분들,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또 건강보험 조금 내가 직장에서 내고 있으니까 내야 되는 게 좀 막 적어지고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2천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건보료. 네. 건보료 상한 권리 되게 어려워요. 건보료는 한 달에 막 몇천만 원까지 내시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세율이 10억이 초과되면은 45%거든요. 종합소득세율이. 그래서 45%에다가 지방소득세가 4.5%가 별도로 붙고 거기에 지역건보료가 7%가 또 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율이 거의 지금 반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렇죠. 세율이랑 건강보험은 이제 같이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보료는 웬만하면 상한이 안 나와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작가 소득만 생각하시면 돼요. 7,500원. 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받으시는 소득은 근로소득. 걔는 별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율을 계산할 때는 합해서 계산을 하지만 그 기장 의무, 우리가 뭐 3,600이 넘냐, 7,500이 넘냐, 이거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사업자세요, 지금. 다 사장님들이세요. 사업소득 있으시기 때문에 다 사업자, 다 사장님이시고, 사장님들 중에 이제 작가님이신 거죠.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 업종 코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까 그 단순경 비율. 그러니까 무슨 나의 그 비용을 인정해주는 율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복식부기 의무도 사실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작가님들은 7,500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내가 제조업이냐 도소매업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나의 주된 업종이냐 또 이거에 따라서 또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작가가 복식부기 기준이 제일 낮습니다. 7,500이 최저예요. 다른 뭐 도소매 같은 경우는 뭐 1억 5천, 뭐 3억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7,500만 넘어도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작가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식부기 의무가 됐을 때는 사실은 그 코드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복식부기가 됐을 때는 실제로 수익금액하고 필요금을 넣어서 내 실제 장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코드가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아까 추계하시는 거 있죠? 기준경비라고 단순경비. 그거는 코드에 따라서 주어지는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작가 코드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고 번역 코드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고 기타 자영업이라고 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그런 기타 코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용이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추계할 때만 달라져요. 근데 본인이 받은 안내문에 보면 애초에 내 코드가 뭔지가 다 나와요. 근데 실제 코드는 내가 그 원천 징수를 한 코드를 지급한 회사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내가 작가 코드인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기타 코드로 신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회사가. 그러면 내가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해서 내 실제 코드는 작가였어 하고 그렇게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코드마다 비율이 다 달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필요금비를 만약에 넣고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코드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비용 처리 캡처해 가능한 놓으십시오. 캡처로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내가 샀다는 뭐 증빙이 뭐든 남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세청이 제일 좋아하는 증빙은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뭐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걸 제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뭐 당근페이 지급하신 거라든지 뭐 이체하신 내역이라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장을 이체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통장 이체 내역을 특히 수익금액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장도 다 받아서 한번 훑어요. 비용 늘 거 없나.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가게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카드사에서 다운받으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비용은 이제 좀 우리 작가님들도 좀 신경 써주셔서 모아놓으시면 좋겠죠. 그럼요. 자동차 쓰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뭘 증빙으로 볼 거냐인데 사실 보험은 우리가 필요금비를 넣기로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자동차 보험. 그래서 어떤 통장에서 나갔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작가님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돈이 나간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는 카드는 무조건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만약에 내가 사용한 게 있다. 그럼 걔를 또 별도로 모아서 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장하는 분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가 중간에 가결산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4월 되면 또 이만큼 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 최대한 반영해서 넣으니까 그게 내가 통장을 어느 용도로 활용하고 있느냐는 그냥 내가 정해 놓은 거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간 비용은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질문? 만약에 오늘 이제 집에 갔는데 너무 궁금한 게 또 생겼어. 그러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내년을 계속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사업자분들 월 기장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코드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월 5만 5천 원으로 해가지고 기장을 지금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고 그래서 상반기 것도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그거는 저희 다 포함해 드리는 걸로 하고 하시면은 내년에 이제 신고하실 때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저희 사장님도 그냥 매일 저희에게 하시는 질문이세요. 사실 뭐 너무 소소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몇 년, 10년 넘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맨날 저희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뭐 그때그때 생긴 증빙 같은 거 보내셔가지고 특히 뭐 법인 설립하려거나 하실 때는 설립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설립하시는 게 좀 중요하니까 꼭 상담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눠드린 거에 카카오톡 검색이랑 전화번호 다 있죠? 네,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고, 올해 신고하시는 거는 우선 단순경비로 나오셨으면 그냥 자동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 말씀은 이제 내년을 꼭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세금 폭탄, 뭐 건강보험 폭탄 이런 거 맞지 않으시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